어떻게 누가 기준을 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게 가짜 뉴스다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저게 또 가짜 뉴스다 그러고 그럼 도대체 이 기준은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 누가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한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국내 포털은 우리 정부라든가 법의 규제에 들어와 있는데 외국 사업자 뭐 유튜브 뭐 구글 이런 데는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능하냐라는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컨텐츠가 하루에 정말 너무 많은 컨텐츠가 올라오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내용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있고요. 이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박강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전화가 잠깐 끊어졌었어요. 예. 네, 네. 제가 아까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이게 궁금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바로 들어가죠. 네. 예. 이 가짜 뉴스의 기준을 누가 네.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 네. 이게 가장 모호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지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짜뉴스 그러면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걸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서 법안에다 담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국회에 지금 20개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법안마다 다 가짜뉴스,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의 규정 개념, 네. 이게 다 다른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는데요. 네. 이 논란을 하다 보면은 끝이 없으니까 네. 이번에 저희들이 내놓은 네. 그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위에서 내놓은 그 기준은 네. 현행 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정보통신망법에 네. 음란물 명예훼손, 개인정보 거래, 네. 또 뭐 여러 가지 범죄, 폭발물 제조 방법, 범죄 교사, 공포 불안 조성, 네. 청소년 유해물 이런 9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그냥 단순히 허위 조작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책을 마련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좀 차용해서 쓰자. 그건 이미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이 사회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은 그렇게 하자고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기준 자체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거기 보면 이제 이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의 또는 허위의 사실의 경우를 이용해서 명예훼손한 경우 이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을 지적해서 명예훼손이 된 부분은 이 부분은 형법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제외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요거를 네. 제외하자고요? 아니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네. 네. 그 부분은 제외를 하자. 네. 그러면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뭐 특위에서 가짜 뉴스의 정의는 뭐고 새로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요 부분을 논의를 한 건 아니네요. 그죠? 요번에 새로 논의를 했는데요.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그 문제가 아주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네. 도대체 누가 허위 조작 정보가 이런 것이라고 규정을 그러니까요.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이미 또 하나는 이게 묘한 프레임,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에 그 뭐라고 할까요? 이런 프레임이 있어서 네. 지금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네. 또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또 우려가 있는 것도 그렇죠.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일 이 핵심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운 것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네.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는 명확히 했다 이렇게 한 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라고 하면 새롭게 뭐 규정되는 거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미 정보통신망법을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정보통신망법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예훼손의 경우 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컨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줬어요. 네.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무슨 우려가 제기됐냐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다. 네. 플랫폼 사업자가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삭제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완을 한 겁니다. 네. 이 문제는 이의 신청권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내용물을 컨텐츠를 올렸을 때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를 했다. 네. 그럼 아니다.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거는 그렇지 않다 하고 이의 신청을 하면은 복원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것이 온라인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겁니다. 온라인 분쟁 조정위원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것인데요. 예. 서로 간에 이 플랫폼 사업자와 컨텐츠를 올린 사람과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차단을 하거나 살려주거나 예. 그 이 결정에 따르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분명히 한 것은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를 통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속하게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따르는 것. 네. 이 의무를 강조했고요. 네. 이러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좀 무겁게 물리는 방안. 이것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논쟁적인 부분들을 지금 소모적으로 계속 끌고 가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잘 정비를 하자.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논쟁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비용 예.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예. 그거를 조속히 해소하자 하는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계속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히려 그 국내 포털들만 더 규제가 생기는 거고 유튜브라든가 구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잘 국내 규제가 안 먹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냐. 지금 유튜브가 가장 큰 어떤 플랫폼으로 문제가 많이도 되고 있는데 이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뭡니까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이미 고민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사업자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나라에서도 뭐 구글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문제로도 심각하게 이 문제가 제기돼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적어도 글로벌한 그런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데 다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독일은 SNS 운영 개선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이미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충실하게 그 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인터넷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터넷 기업 활동을. 예. 그러면 동등한 대우, 동등한 규제라는 원칙의 틀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인터넷 기업이라는 게 국경이 없잖아요. 네네. 지금까지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국민들의 공감대. 예.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을 더 분명히 할 거고요. 예.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가 있고 그 행정 조치를 강화할 것이고요. 예.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국내 대리인이 없고 뭐 유한회사 형식으로 존재하면 사실상 법이 잘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예.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이랬을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정 규제의 범위를 더 넓히고 더 그 조치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가짜 뉴스 같은 얘기 나오면은 이게 굉장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야당 쪽 얘기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이
최근에 뭐 조국 장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이제 짜장면 압수수색할 때 뭐 배달시켰다, 뭐 여성 2명밖에 없었다 이런 게 오히려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짜 뉴스를 유포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규제 자꾸 만드는 거는 보수 유튜브들 요새 영향력이 높아지니까 그거 규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시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허위 조작 정보고요. 그거 자체가요? 네. 네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 대단히 공격적이고요. 예. 아주 정치적인 공격인데요. 예. 이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우리 사회의 이 폐해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의 85%는 이 허위 조작 정보 대책을 신속하고 또 단호한 내용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사실 거기에 저희들이 부응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할 따름인데요. 네. 지금 어느 시절에 그런 어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발상은 저는 오히려 법 위에 있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 예. 콘텐츠로 불법 정보를 규정한 9개가 있거든요. 예. 그럼 자기들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밖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를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무슨 수로 어떻게 규제를 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지나친 우려, 기우일 뿐이고요. 저희들이 이 대책을 이렇게 신중하게 오랫동안 연구 검토해오고 한 것은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은 다음에 좀 연결할게요. 오늘 태풍 때문에 현지 주민들을 예. 연결해야 돼서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대책 특위 박광온 위원장이었고요. 바로